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서 시작되느니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태도가 바뀐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별것 아닌 말을 함부로 건네는 이가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내 태도가 그 틈을 준 것입니다. 그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태도가 바뀝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정약용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싸우면 같은 자리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품격으로 높아지는 것이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상대가 올려다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유배 중 낮은 자리에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던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품격이 높아지면 상대가 저절로 낮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상대는 더 강하게 흔들려 한다. 흔들리지 않는 자 앞에서 상대의 무시는 힘을 잃느니라. 태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사람도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니라. 정약용이 가장 먼저 붙든 원칙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건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에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내가 통한다는 신호,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신호, 그 신호가 상대의 무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흔들어도 된다고 느낍니다. 한 번 통하면 또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시가 반복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다릅니다. 상대가 당황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무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상대의 무시를 약화시킵니다. 통하지 않는 무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품격입니다. 태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산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센 날도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태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태산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산이 태산을 결정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앞에서 상대에게 무언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포기합니다.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결국 그 자리에 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쌓이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이 품격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이가 있습니까?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화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의 무시를 가장 먼저 무력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상대는 더 강하게 흔들려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자 앞에서 상대의 무시는 힘을 잃는다고. 태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사람도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가벼워 보이고 말이 적은 자는 깊어 보이느니라.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더 강한 자이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많은 말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느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단단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에게는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해명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품격이 되었습니다. 말이 많은 자가 왜 더 만만하게 보입니까? 말이 많을수록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설명할수록 약해 보입니다. 해명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그 말이 진심인지 흐려집니다. 많은 말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자는 다릅니다. 깊어 보입니다. 여유롭게 보입니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침묵 속에 그 사람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는 자가 더 강해 보입니다. 해명하려 할수록 더 약해 보이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 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흐려집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답이 됩니다. 깊은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개울은 돌멩이 하나에도 소리를 냅니다. 물이 튀고 소리가 나고 주변이 소란해집니다. 하지만 깊은 강은 다릅니다. 어떤 바위를 만나도 소리 없이 돌아갑니다. 말이 적은 자가 그 깊은 강과 같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가장 깊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는 자, 그 말 한마디가 더 묵직하게 들립니다. 자주 말하는 자의 말보다 드물게 말하는 자의 말이 더 깊이 닿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 됩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적음이 상대를 더 조심하게 만듭니다.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받아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알 수 없음이 신중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침묵을 지킨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붓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말로 받아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적음이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가벼워 보이고 말이 적은 자는 깊어 보인다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고. 많은 말이 자신의 가치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니라. 품격 있는 거절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니라.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자가 예스를 말할 때 그 진심이 더 깊이 닿느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단호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배 온 처지이니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자리에 있으니 함부로 부탁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부당한 요구를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조용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자가 왜 만만하게 보입니까? 거절하지 못하면 요구가 계속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구였다가 점점 더 큰 요구가 됩니다.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자 곁에서 상대의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요구가 멈추지 않는 것이 거절하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자 앞에서 상대는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이 생깁니다. 그 선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한쪽이 계속 내어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간다 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품격 있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 없이 단호한 거절이 가장 강한 거절입니다. 화를 내며 거절하면 그 거절이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그 감정을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다릅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단단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약한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단단한 나무입니다. 어떤 요구가 와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자가 예스를 말할 때 그 진심이 더 깊이 닿습니다. 항상 예스만 하는 자의 예스는 가볍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줄 아는 자의 예스는 묵직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돕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절이 예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한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선이 거절입니다. 지금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정 없이 단호하게, 짧게, 조용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거절이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품격 있는 거절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라고.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자가 예스를 말할 때 그 진심이 더 깊이 닿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상대는 더 낮추려 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품격의 시작이니라.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니라. 정약용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단단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낸 18년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신분으로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켰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는 더 낮추려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상대도 나를 낮게 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상대가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함은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낮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먼저 낮추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 두려움을 알아챕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상대도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그것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학자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낮추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켰습니다. 세상이 정한 자리가 정약용의 진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 스스로 정한 자리가 그의 진짜 자리였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자신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자신답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가 품격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까? 지위가 낮다고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위가 무엇이든 당신의 가치는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상대는 더 낮추려 한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품격의 시작이라고.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일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작은 것을 지키는 자가 결국 큰 신뢰를 얻는다. 말한 것을 행하고 행한 것을 말하는 자가 신뢰받는 자이니라. 그 신뢰가 품격이 된다. 정약용이 유배 중에도 가장 성실하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제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날 이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했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왔습니다. 이것을 써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써주었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정약용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왜 만만하게 보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볍게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입니다. 그 자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 말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 불신이 그 자를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는 그 자를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자는 다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쌓입니다. 그 쌓임이 신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미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신뢰받는 자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품격을 만듭니다. 그 품격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작은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약속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은 다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작은 것이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작은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큰 것도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춥니다. 강물 한 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 한 방울은 작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입니다. 그 모임이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큰 바위도 깎아냅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그러합니다. 하나씩 쌓이면 어떤 것도 깎아낼 수 있는 신뢰가 됩니다. 말한 것을 행하고 행한 것만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한 원칙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합니다. 그 일치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자 앞에서 상대는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제자들과의 작은 약속을 지킨 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스승이었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제자들이 정약용의 학문을 이어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쌓여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넘기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말하십시오. 말한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쌓입니다. 그 쌓임이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당신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일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고, 작은 것을 지키는 자가 결국 큰 신뢰를 얻는다고, 말한 것을 행하고 행한 것을 말하는 자가 신뢰받는 자라고, 그 신뢰가 품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서는 자는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높아지는 자는 상대가 올려다보게 만든다. 품격이 가장 강한 반격이니라.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정약용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붙든 원칙이었습니다. 정약용을 모함하고
유배로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맞서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이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그 품격이 결국 정약용을 증명했습니다. 맞서는 것이 왜 더 낮아지는 것입니까? 맞서면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낮아집니다. 맞선다는 것이 이미 상대의 수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울 만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다릅니다. 상대가 무시할 때 맞서는 대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격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면 상대가 올려다보게 됩니다. 올려다봐야 하는 사람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의 뿌리는 진흙 속에 있습니다. 주변이 더럽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 자랍니다.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피어납니다. 주변의 낮음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품격으로 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냉정함과 묵묵함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 무시에 끌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느낌이 상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 당황함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맞서지 않는 것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맞서지 않습니다.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여유를 만듭니다. 그 여유가 품격입니다. 정약용의 수백 권 저술이 그를 증명했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은 역사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품격이 만들어낸 것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맞서지 않고 높아진 자가 결국 이긴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품격으로 이긴 것입니다. 시간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지금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가 있습니까? 그 이에게 맞서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맞서는 대신 높아지십시오. 그 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 당신의 자리에서 더 깊어지십시오.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자신의 품격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반격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태도를 가장 확실하게 바꿉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맞서는 자는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높아지는 자는 상대가 올려다보게 만든다고. 품격이 가장 강한 반격이라고.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라. 품격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오늘의 태도가 쌓여 품격이 된다. 그 품격이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그것이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돌아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을 줄이는 것, 거절할 줄 아는 것,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품격으로 답하는 것. 이 6가지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하루, 말을 줄이는 하루, 거절해보는 하루. 그 하루들이 쌓입니다. 쌓인 하루들이 태도가 됩니다. 그 태도가 품격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품격이 높아지면 상대가 저절로 달라집니다.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더 깊어지면 됩니다. 더 단단해지면 됩니다. 더 높아지면 됩니다.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꽃을 피웁니다. 오늘 쌓는 품격이 그러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 앞에서 상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품격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오늘의 태도가 쌓여 품격이 된다고. 그 품격이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당신의 품격이 높아질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